피차간에 돈 주고 임금 노동자가 된 거야. 그러고 얘들은 싸구려가 돼버렸으니까 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부에서도 이제 더 이상 노예가 필요 없어요. 기계화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노인들이 대거 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뉴욕 쪽은 거리가 멀어서 차값이 좀 더 비쌌어. 예. 그리고 이쪽 시카고 쪽이 공장이 많아가지고 일자리가 더 많았다고. 시카고 쪽으로. 그래서 시카고 쪽으로 가면서 그들이 거기서 빈민가를 형성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 뉴올리안스에서 하던 음악인들이 시카고에서 모여서 소위 시카고 재즈를 만들게 되고 거기서 이제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천재가 나오게 되면서 그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네, 그래서 시카고에서 본격적으로 재즈라는 음악이 시카고 블루스나 시카고 재즈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앨범도 내고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재즈라는 음악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요즘에도 사람들이 듣는 What a Wonderful World라든가 뭐 이런 노래들이 그때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게 이런 음악이 블루스, 이런 음악이 재즈구나라고 듣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런 클래식이나 컨트리뿐만 아니라 이런 음악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재즈라는 음악이 보편화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매력 그리고 그 사람의 트럼펫을 잘 부를 뿐만 아니라 이 음이 이 독특한 그 토널리티가 있잖아요. 음색이 이런 그런 어떠한 그 루이 암스트롱의 특유한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부른 노래의 가사 같은 걸 보면은 너무도 그 어떠한 심금을 울리는 그 어떠한 그 노예들, 그러니까 흑인들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그 역사의식이 아주 배어있는 가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음악성을 백인 세계까지 인정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스타죠. 예. 그래서 그런 스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건 사실 그 음악 장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즈에서 첫 번째 스타가 나온 거예요. 그 전에도 분명히 블루스 아티스트 중에는 로버트 존슨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스타는 나왔지만 보편적인 스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마치 그 팝 음악에서 레이 찰스 같은 레이 찰스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흑인 팝 음악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는데 이 재즈에서는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백인들도 흑인들의 음악을 레코드를 사가지고 혹은 콘서트에 가서 보고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카고에서 점점 그 재즈가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 거대한 밴드가 조직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화려한 이제 경제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와서 사교 댄스하고 그러면 왜 많은 그래서 그때가 스윙 시대고 빅밴드 시대가 형성이 되죠? 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댄스 뮤직하고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 막 군중들 있어가지고 막 음악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빰빰 하면은 막 거기서 춤추고 여자들 막 던지고 허리로 막 돌리고 그런 아마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스윙 시대고 재즈에 있어서는 가장 황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 틀어도 스윙 나오고 그죠? 아무래도 듣기도 좋고 신나니까 즐길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세계대전과 관련 1차 대전 때 한번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그 시카고 재즈가 또 변화를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오면서 이제 그 스윙 밴드가 해체가 되게 되죠. 해체가 되니까 그 많은 그러니까 그런 그 빅밴드는 여러 사람이 막 20-30명의 그 악단들이 필요한데 그 다 군대 끌려가고 그 기피자고 또 약물 복용한 놈들이 별하늘 다 있잖아.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밴드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밤중에 몇 명 그냥 소수로 이렇게 모여서 저기 하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떠한 재즈가 굉장히 그런 남들이 앉아서 이제 백인들도 와서 춤추고 이러는 데에 그 댄스 뮤직의 백그라운드로서 이 어떠한 돈 벌기 위해서 이 고용돼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진짜 자기들의 음악 실력을 가지고 밤에 놀면서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엄청나게 이 테크니컬리티, 이 테크닉하게 고도화되고, 이 템포가 빨라지고, 그리고 그 개인적인 역할이 다 결정됐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니까 그들이 놀면서 하니까는 골고루 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실력 발휘할 기회를 다 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놀면서 발전하는 게 아마 비밥이라는 장르일 거예요. 네, 비밥이라는 장르는 그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윙 밴드들이 막 해체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공연해야 되는데 피아노랑 드럼밖에 없고 다 군대 갔어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각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혹은 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배운 건 음악밖에 없기 때문에 음악을 해야 되고 뭔가 음악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잼 세션이라는 그러니까 재즈에서는 사실 잼 세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에요. 어떤 그 약속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처음 만났어도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연주자들을 위한 음악이 바로 이 비밥이라는 음악이에요. 스윙 시대에서는 사실은 대중들을 위한 음악이었고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재미는 못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보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연주하고 그랬었지만 그렇지만 비밥이라는 음악은 충분히 시간도 있고 밤 뭐 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흑인으로서는 이미 시대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상류층에 속했던 아주 그 상류층에 속했던 인물인데 줄리아드 음대까지 왔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고 이런 줄리아드 음대에 와 있던 놈이 어떤 똘마니가 이제 그 민턴스 플레이하우스에 자꾸만 끼우거리다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줄리아드 음대에서 4년 배우는 거가 여기서 하룻밤 배우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하면서 찰리 파커를 크게 따라다니다가 이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면서 이제 쿨 재즈라는 게 나오게 돼요. 쿨 재즈라는 거에 그 주인공이 소위 마일즈 데이비스. 그 마일즈 데이비스의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마일즈 데이비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찰리 파커의 이렇게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별 이상한 일도 많이 겪었죠,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 말씀드리고 딴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되게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어요.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데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는 찰리 파커가 연주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인간 이하의 어떤 삶을 살았지만 연주할 때 그때만은 모든 연주하는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주를